지금 많은 언론 매체들 문재인이 어머니가 지금 북한의 함흥에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계속해서 김정은의 발바닥을 핥고 있고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 문재인의 왜 이렇게 김정은의 종북 노릇, 하수인 노릇, 삶은 소대가리 미친 게 미국산 앵무새라는 이 철부지 김여정의 모멸감 이 짙은 말을 들으면서도 한테 짓밟히면서도 말 한마디 대꾸 한마디 못하고 있는지 그 내막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나서고 이제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태국기를 들고 이 문재인 집 앞에 가서 정말 왜 이 청년 어부 2명을 보냈는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 직접 북한에서 들어오는 전화 그동안 하도 삼엄하고 경비가 심해서 받지 못하고 이미 그 받고 있던 전화들도 모두 당분간 전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화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받은 전화는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함흥에 있는 한 가족이 국적 방문으로 중국에 나왔다가 가지 못하고 이 지금 중국에서 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코로나 봉쇄로 말미암아 약 3년 동안 지금 중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리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사이에 지금 북에 남겨진 딸과 아들이 이제 성장을 했고 그 아들은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시에 있는 어느 한 부대의 정치 지도원으로 배치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약혼한 처녀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아마 임신이 만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결혼을 미루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소식을 전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간 친척집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남동생 누나뻘이 되는 누나가 동생의 딱한 사정을 알고 도당 비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어머니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 그 전화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국제전화소에서 모든 도에 국제전화할 수 있는 최신국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최신국의 이야기에서 저희가 중국에 있는 친척집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정에 보고가 되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을 두려워한 도당 책임비서가 도에 있는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최신국에 전화를 해서 중국에 전화를 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도에 있는 최신소는 아무리 국제전화가 된다고 해도 직접 하지 못하고 평양 국제우편국을 전화국을 통해서만 중국에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흥에 있는 최신소에서 우리로 말하면 전화국이죠. 전화국에서 전화를 들면 평양에 있는 국제우편국 전화국 교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를 중국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전화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물론 다 도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결국 3년 만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금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결혼을 승인해달라. 이 승인해달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동생의 결혼식을 해줘라. 내가 여기서 그동안 3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어느 정도 내가 보내주겠다고 해서 2,000달러 중국 돈으로 환산해서 약 12,0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예전에는 보냈지만 지금은 보낼 길이 없기 때문에 운행과 운행 사이에 거래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개인이 북한 운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도당 책임비서의 백으로 중국에 나와 있는 대성은행 지점의 이야기에서 중국 주재 대성은행에다 돈을 2,000불을 입금시키고 환산해서 평양에 있는 대성은행에서 그 수수료 7%를 떼고 중국 돈 약 12,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을 나오고 그것도 평양시 부대 정치지도원이 됐다면 그래도 엘리트 계층이고 모든 이 공급과 모든 그 생활에서는 그래도 좀 나온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리 군 정치지도원이라도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이 모르고 치솟고 있고 그것도 생필품은 일체 장마당이든 국영상점이든 눈을 찍고 볼래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 생필품, 여러분 생필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데 생활 필수품이라면 속내의 팬티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품물에서는 간장, 내장, 소금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장, 된장은 이미 동이나 본지가 오래됐고
소금도 구하기가 힘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중국 돈이 있으면 외화를 취급하는 상점에 가서 어느 정도 물건을 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외화 상점에는 물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결혼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북한 돈도 많아야지 노동자들이 한 달에 3,000원, 4,000원 받는 것을 가지고는 쌀 1kg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쌀값을 억누르기 위해서 쌀값을 6,000원 이상 더 받지 못하게 하고 장마당에서 6,000원으로 눌러놨다고 합니다. 쌀 한 킬로에 6,000원을 주고 사 먹자고 한다면 이건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옥수수 강냉이 1kg도 지금 4,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노동자 봉급 3,000원. 한 달에 옥수수 1kg를 사면 동이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장마당에도 생활필수품이 일체 하나도 살 수가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도 북한 돈을 주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군 정치지도는 그래도 어머니가 중국에서 3년 동안 고생하면서 본 2,000불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군 정치돈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면서 지방 간부들도 지금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북중 국경이 열리고 두만강 국경이 열렸을 때는 그래도 러시아를 통해서 또 중국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밀수도 할 수 있었고, 무역 일꾼들이 직접적으로 또 장사꾼들이 중국에 나가서 장사도 할 수 있었고, 화교들이 매일과 같이 중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들여서 이 국경연선지대에는 물건이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칫솔 치약 하나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간부들도 이제는 돈이 없어서 항상 이런 밀수를 하거나, 국경연선 지역의 간부들, 보위부, 사회안전부, 그리고 군당, 군인민위원회, 군검찰서, 이런 권력기관, 행정기관들이 이 밀수를 하거나 또 국경을 넘나드는 장사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에 의존해서 뇌물을 받다든지 그들을 통해서 쩐주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물건을 사오고 대거리를 하고 장사를 해서 그나마 형편이 나아졌지만, 서민들이 또 장사꾼들이 무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기관 간부들도 생활은 서민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은 당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당, 초급당위원회,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초급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 지도과 성원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다 약 5,000에서 6,000명을 불러다가 5일 동안 사상투쟁회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왜? 간부들을 휘어잡지 못하면, 이 간부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김정은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쥐어짜내고 아무리 정치 사상적으로 그들을 교양하고 말로만 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지방당 간부들이 김정은의 지시에, 또 당중앙의 지시에, 조영원의 지시에 따라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올라와서 사상투쟁을 하고 강력한 생활 총알을 하고 거기서 목이 날아가는 사람들을 보지만 또다시 그때뿐이고 내려가면 먹고 살기에 급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이 국경연선 보위부 지도는 탈북민 집에 와가지고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친척한테서 소식이 없는가 물어볼 정도이겠습니까? 북한 서민들을 통제하고 감찰하고 지도하는 그런 기관들마저 생활고에 빠져있는 북한. 지금 이대로 간다면 북한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